선생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방에 들어서니 집밥 특유의 구수하고 편안한 냄새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네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요즘 식탁에서 건강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다들 조금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인지 밥이나 식사를 줄이고 그 자리를 견과류로 채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뉴스에서도, 잡지에서도, 심지어 친구들도 입을 모아 말하니까요. 견과류가 심장의 최고래.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심장에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생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 견과류가 심장을 지키는 동안 관한 선생님의 심장에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잠시 제 기억 속의 한 장면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박준호 씨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온몸은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고, 팔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으며,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제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눈동자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의사 선생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견과류만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견과류만 챙겨 먹었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진실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평생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슈퍼푸드가 실은 수년 동안 조롱이 선생님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한입니다. 35년 넘게 노인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함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이 결국 혈액투석기에 의지해 남은 생을 보내야만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술 때문도 아니었고 담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견과류를 한 움큼씩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젊은 시절의 건강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중요한 차이를 말이죠. 그날 밤, 검사를 위해 받은 박 선생님의 소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맑아야 할 소변이 우유처럼 탁했고, 표면에는 하얀 거품이 가득 떠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익스플로어. 검사 결과는 우리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소변 내 단백질 수치는 정상치의 6배나 되었고,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능력을 몰아주는 사구체 라과류, GFR, 인 5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박 선생님은 평생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도 멀리했으며, 독한 약은 입에도 대지 않은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유일한 죄는 심장에 좋다니까 매일 아침 소금에 구운 캐슈넛 한 봉지를 꼬박꼬박 드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으냐고 물었을 때, 그는 힘없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긴 했지요. 하지만 반기에 남은 비누 거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비누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신장이 살려달라고 애치는 비명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몬드, 캐슈넛, 땅콩은 젊음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의학적 진실은 냉정합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노화의 과정이죠. 이때가 되면 영양가 넘치는 이 음식들이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노화된 신장은 과도한 옥살산, 나트륨, 그리고 지방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이 성분들은 몸속에 쌓아 결석을 만들고 암증을 일으키며 결국 소리 없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고령 환자분들에게 사람들이 투석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야레 라덜은 독한 약 때문이겠죠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수많은 신장 질환이 바로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바로 그 음식들 말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몸에 좋은 줄 알았던 음식이 나를 해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잘못된 견과류 섭취로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두덩이 부어있다면, 혹은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검사 결과지에 GFR 50분이라는 숫자가 찍힌 뒤에는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6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잘못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3가지 견과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벌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벌프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먼 미래의 질병을 막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사는 법을 배워봅시다. 어느 날 아침 맑고 깨끗한 소변을 보며 내 몸이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박 선생님이 입원하시던 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견과류가 갑자기 나쁜 음식으로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견과류가 아니라 우리 몸은 변했는데 식습관은 그대로였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입니다. 매일 15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없애고 필요한 것은 남깁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마치 최신형 대용량 세탁기 같습니다. 기름진 것, 짠 것, 무엇을 넣어도 깨끗하게 걸러내죠. 하지만 50세를 넘기면 이 기계도 낡기 시작합니다. 야과 속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60세가 되면 기능의 40% 정도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이제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잘 굴러가지만 젊을 때처럼 마구 달리면 엔진이 과랄되고 고장이 납니다. 문제는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이죠. 많은 어르신이 눈이 붓는 걸 그저 나이 탓으로, 거품료를 그저 먹은 음식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대개는 심장에 좋다고 드신 그 음식을 신장이 감당하지 못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몸은 무엇을 먹든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 한 줌의 견과류 속에 든 옥살산과 나트륨이 신장의 압력을 급격히 높입니다. 미세한 걸음만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압력이 높아지면 그 얇은 망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피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거품입니다. 거품이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수만 개의 신장세포가 파괴된 뒤입니다. 72세의 최명숙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아하고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함께 캐슈넛, 아몬드, 건포도를 드셨죠. 선생님, 이건 완벽한 아침 식사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얼굴은 붓고 두통은 끊이질 않았으며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구체 라과률은 54까지 떨어졌고 혈중 옥살산 수치는 기준치의 2배랐습니다. 그녀는 놀란 토끼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나쁜 건 입에도 안 댔어. 깨끗한 음식만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장은 이제 그걸 깨끗하게 처리할 힘이 부족합니다. 50세 이후 우리 몸에선 3가지 조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딱딱해져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둘째, 지방과 옥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 이 물질들이 피 속의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셋째, 췌장의 반응이 느려져 천연 당분조차 혈당을 높이고 신장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견과류가 범인일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 3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견과류는 바로 벌프 캐슈넛 벌프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옥살산 덩어리입니다. 옥살산은 몸속 칼슘과 만나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60세 이상이 하루 50g 이상의 캐슈넛을 매일 먹으면 결석 위험이 2배로 뜁니다. 젊은 신장은 옥살산을 소변으로 휙 내보내지만 늙은 신장은 그걸 붙잡아 둡니다. 요가 강사였던 66세 강미래 씨는 에너지 보충을 위해 매일 캐슈넛을 드셨습니다.
4개월 후, 그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바닥을 굴러야 했습니다.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복 발표에 먹었다는 겁니다. 빈속에 캐슈넛을 먹으면 옥살산이 댐이 터지듯 흡수됩니다. 신장에는 재앙과도 같죠. 60세가 넘으셨다면 캐슈넛은 일주일에 10에서 12알로 제한하시고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발표 양념 땅콩 혹은 꿀땅콩 발표입니다. 마트나 술안주 코너에서 흔히 보죠. 고단백이라고 선전하지만 작은 한 봉지에 나트륨이 무려 700에서 8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WHO 하루 권장량의 절반입니다. 이미 기능이 60%밖에 안 남은 70대 신장에 소금 폭탄을 던지는 격입니다. 혈중 나트륨이 치솟으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고 혈압은 오르고 신장 필터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져버립니다. 전직 체육 선생님이셨던 김 선생님은 술을 끊고 입이 심심해서 TV를 보며 꿀땅콩을 드셨습니다. 2달 만에 신장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신장은 매일 밤 마라톤을 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행히 생땅콩으로 바꾸자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표 마카다미아 발표입니다. 견과류의 여왕이라 불리죠. 비싸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의 75%는 지방입니다. 한 줌의 밥 한 공기 날량입니다. 60세 이후엔 대사가 느려져 이 지방을 다 태우지 못합니다. 남은 지방은 간과 혈관을 막고 신장을 짓누릅니다. 은퇴한 사업가 한 회장님은 몸에 좋다며 비싼 마카다미아를 매일 밤 드셨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신장 수치가 악화되었죠.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었소? 라고 물으셨지만 몸은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지방 덩어리였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견과류는 영영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을 두려워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을 존중하고 약처럼 다루시길 바랍니다.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맥주 거품 같은 소변이 물을 내려도 남아있다만, 아침에 눈이 붓거나 반지가 꽉 낀다면, 자도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른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이건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장이 살려달라고 애치는 소리입니다. 내 신장을 지키는 3가지 황금류를 기억하세요. 가장 심심한 견과류를 고르세요. 소금, 설탕, 꿀, 기름이 없는 것, 맛이 밍밍할수록 신장은 편안해합니다. 하루 한 줌, 딱 25g만 드세요.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약입니다. 그 이상은 독입니다.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물 한 잔과 함께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선생님의 신장은 지난 60년 넘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주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께서 그 고마운 장기를 돌봐줄 차례입니다. 유행하는 건강법이 아니라 내 나이와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견과류 종류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물과 함께 드신다면 선생님은 단순히 신장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투석기 없는 자유로운 노후를 선물 받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맑고 깨끗한 소변을 보며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갑시다.